안녕하세요. 한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수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전 읽기 반 친구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어수다방 임무 문제는 지난 화작 시간에 했던 심리 테스트와 비슷한 내용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토끼, 양, 사슴, 말, 이 동물들이 그물에 갇혀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이 동물 중 한 마리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동물을 구할까요? 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말을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저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양을 선택했습니다. 자, 토끼는 왠지 작은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슴은 뿔로 뭔가 그물을 찢어낼 것 같고 말은 잘 달려서 뭔가 그 그물에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왠지 양은 안타깝게 막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양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양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심리 테스트는 어떠한 유형이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 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좋아하느냐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자, 토끼를 선택한 사람은 외강 내유형을 좋아한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내면으로는 유한 사람. 이런 것도 뭐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을 선택한 사람은 순종적이고 온화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심리 테스트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처음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심성입니다. 착한 면이 있느냐,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심성이 어떠냐를 가장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착한 것, 그렇죠? 심성이 착한 사람 참 좋아합니다.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품위와 매너 있는 거 아주 멋지죠, 그렇죠? 이것도 갈등을 좀 했었으나 품위 매너 있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여튼 양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말. 자, 자유분방한 거 좋네요, 물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로 자유분방한 사람을 만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은 제멋대로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화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심리 테스트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국어수다방 시간에 만날 작품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만날 고전 읽기의 세 작품은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작자미상의 창을 내고자 그 다음에 또 작자미상의 댁들아 동난지사오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서 황진이가 서경덕이라는 인물을 엄청 연모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서경덕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황진이는 어떠한 사람들을 좋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학작품 속에서 엄청난 그런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외강, 내강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벽계수도 다 넘어갔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겉으로도 강했지만 내면까지 강했던 서경덕을 더 연모하죠. 그렇죠? 그래서 황진이는 외강, 내강의 남자. 물론 외강, 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토끼를 구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황진이가 만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작품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시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조 문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집약적인 설명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한 것으로 조선을 거쳐 현대까지 계승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 양식입니다. 간결한 짜임, 안정감 있는 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쓰여 문학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꽃피운 시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로 하여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조를 즐기던 기녀들이 시조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사대부들은 충, 효와 같은 유교적 덕목과 학문에 대한 의지와 즐거움, 강호 가도 등을 주제로 시조를 창작했습니다. 이와 달리 기녀들의 시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아픔 등을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황진이의 시조는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여성 특유의 정서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때 창작된 시조는 대부분 평시조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으며 연시조나 어시조가 창작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중세적 질서가 동의하면서 새로운 문학의식이 성장하고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작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평민, 부녀자까지 시조 창작에 참여하는 등 시조의 작가층이 확대되었습니다. 평민들은 자연을 벗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효 등을 표현하였고 시조를 통해 가렴주구의 탐관 오리를 풍자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녀자들은 임에 대한 그리움,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노래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내용을 시조에 담았습니다. 형식 역시 평시조에서 벗어나 연시조, 사설시조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틀에 박히지 않은 섬세한 표현과 풍자, 해악의 정서 역시 조선 후기 시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조 문학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조 시인 황진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작가 스케치 여기 내용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과 내용하고도 상관이 많이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여류 시인 황진이. 황진이는 정사 기록이 아닌 야사나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다. 황진이는 다양한 일화 속에서 용모가 출중하고 예술적 재능과 청명함을 지닌 여성이지만 남성 못지않은 기계가 있었던 인물로 그려진다. 기녀의 신분이었지만 황진이는 다른 기녀와는 달랐다. 당시 많은 기녀들의 소망은 사대부의 첩이 되는 것이었는데 봉건적 윤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던 그녀는 기녀라는 천한 신분으로 남는 것을 택했다. 황진이는 사대부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그들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양반도 천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자 한 자유롭고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다. 황진이는 빼어난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여러 편의 문학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인생의 희노애락을 독특한 표현력과 담백한 어조로 풀어낸 황진이의 시적 감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조가 높았다. 한편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군자라 불린 벽계수와 10년 동안 도를 닦은 승려 지족선사, 도합군자로 명망이 높던 화담 서경덕을 유혹하였는데 벽계수와 지족선사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으나 서경덕만큼은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다. 그 후 서경덕은 그녀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황진이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서경덕의 제자가 되어 삶과 인간의 본질 그리고 참된 사랑을 배웠으며 후에 황진이는 진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화담 서경덕 그리고 박연폭포를 자신과 함께 송도 삼절로 칭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청산리 벽계수야, 어저 내일이야, 동짓달 기나긴 밤을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시조는 황진이 특유의 감성으로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조이다. 동짓달의 긴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다가 임이 오는 밤에 펼쳐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누리고 싶다는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통해 한 여인의 애틋하고 절절한 연정을 느낄 수 있다. 신부는 비록 미천한 기녀였지만 역사상 손꼽히는 미모와 재능, 충만한 도전 정신으로 남다른 삶을 산 여성 황진이. 오늘날까지도 황진이를 주인공으로 한 수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그녀의 삶에 대한 대중들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자, 여기까지 황진이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자, 황진이와 서경덕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거기에 관계된 작품 하나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작가 스케치에서도 얘기했지만 황진이의 유혹을 뿌리친 유일한 남자 서경덕. 이 남자가 황진이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했죠. 스승으로 마지막까지 모셨던 그런 서경덕을 향한 그런 연정의 마음을 잘 드러낸 시가 있습니다. 먼저 산은 옛산이로되, 자, 여러분들 다 배운 작품일 겁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산이 오늘 산이죠. 그쵸? 옛산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왜요?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밤낮으로 흐르니 옛물이 있을 소냐? 사람도 물과 같도다. 사람도 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쵸? 가도 아니오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이가 누굴까요? 서경덕이겠죠. 자, 그런 마음이 드러났던 게 산은 옛산이로되 라는 시였습니다. 자, 이 시에 따라서 또 이제 서경덕은 그럼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서경덕도 분명히 황진이에 대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시 속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자,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였죠. 그쵸? 의미가 변화된 건데 마음이 어리석어요. 만중운산에 첩첩이 쌓인, 구름이 첩첩이 쌓인 그런 산에 어느 님 오리 많은, 그쵸? 첩첩이 구름 쌓인 그 깊은 산에 누가 오겠냐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자, 그 누굴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황진이죠. 그래서 황진이가 혹시 날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시가 마음이 어린 훈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서경덕도 물론 내면으로 엄청 강한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황진이를 좀 연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황진이 하면 서경덕, 서경덕 하면 황진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 작품도 황진이가 서경덕을 향해서 쓴 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분석 들어갈게요. 자, 동짓달 그랬습니다. 동지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달이죠. 동짓달 기나긴 밤이 길고 깁니다. 한 허리를 버혀내요. 자, 그 밤을 허리라고 표현해서 그 허리의 중간 부분을 한 부분을 버혀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동짓달 긴 밤을 한 허리로 봤습니다. 허리의 가운데로 보고 그 부분을 버혀낸다, 잘라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말로 많이 나오냐?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다라는 의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 시간, 밤이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 밤의 기나긴 시간을 한 허리 부분으로 보고 그 긴 밤 한 부분을 잘라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대상인 밤 시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허리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잘라낸다라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런 말들로 많은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풍 이불 아래. 자, 춘풍 봄이죠. 봄이 되면 밤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춘풍 이불 봄에 밤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긴 밤에 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밤이 짧아지니까 님이 와도 밤이 너무 짧으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는 여러분들 국수나 실 같은 거 이렇게 엉클어지지 않게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놓은 거 있죠? 그런 마른 모양입니다. 으태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넣었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로님 오신 날 밤, 어로님이라는 것은 정분을 맺은 이라는 뜻인데 어로님이라는 건 정분 맺은 님 아니면 정든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신 날 밤 이어든 구비구비 펼이라 구비구비 산골짜기의 구비구비를 펼쳐서 이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으태어고 자, 그 동짓달 긴 밤에 오시지 않은 님의 그 긴 밤 시간을 잘라서 짧은 봄밤에 넣어서 길게 펼쳐서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님과의 밤 시간을 길게 연장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동짓달 기나긴 밤, 그 다음에 어로님 오신 날 밤 이렇게 같은 밤인데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 길고 긴 그 기나긴 밤에 님이 오지 않았죠. 차가운 동짓달이고 그 다음에 겨울밤이잖아요. 그리고 님이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밤은 외로운 밤입니다. 자, 그런데 어로님 오신 날 밤, 님이 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날이에요. 긍정적 시간의 밤이겠죠. 자, 그래서 밤. 동짓달 기나긴 밤은 외로운 시간의 부정적 시간이고 어로님 오신 날 밤은 소망이 이루어진 시간으로 긍정적 시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리서리라는 단어와 구비구비라는 단어. 자, 이 단어는 우리말의 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음성 상징어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촐랑촐랑 찰랑찰랑 출렁출렁 그쵸 서리서리 구비구비 엄청난 음성 언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언어의 특징은 색채 언어가 엄청 발달되어 있죠. 외국에서는 옐로우 하나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노루댕댕, 누루틱틱, 노루택택, 누루틱틱, 그 다음에 놀이끼리, 그쵸? 센노란,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여도 엄청나게 색채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특징은 음성상징어, 색채어 발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작품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 음성상징어 상징해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기다림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되었고 핵심 정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추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했다. 밤 시간을 허리 한 군데를 베어내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작품에 김천택의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흥이라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흥이 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나귀에 실어요. 그쵸? 구체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인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리서리 구비구비 음성 상징어가 잘 나타난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겨울밤 외로이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상적이고 대단히 낭만적인 시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차가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가 표현되었다라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차가운 이미지, 동짓달에 차가운 그 계절에, 그 다음에 왠지 외로운 시간이죠. 밤 이미지이고, 그 다음에 춘풍이불, 따뜻한 이미지면서 님이 오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따뜻한 이미지가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정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나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번은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작가는 모릅니다. 자, 본문 분석부터 들어갈게요. 창문입니다. 그쵸? 창 내고자 라고 하는데, 이내 가슴 창 내고자. 자, 이 사람이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어떤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 구조를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렇게 A 구조를 갖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수능 문제에 이런 A 구조라는 것이 나오고서부터 많은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랬습니다. 중간, 그쵸? 초중 종장의 중장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물론 초장도 길어졌지만 중장이 많이 길어졌죠. 이러한 시조를 사설시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어진 이 부분이 지금 뭔가를 막 많이 나열했습니다. 뭐를 나열했냐면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고 했듯이 창의 여러 종류와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나열했습니다. 볼게요. 고모장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다락방의 그런 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살장지는 가는 창살, 창문, 장지가 창문입니다. 가는 창살 문. 그 다음에 들장지는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창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장지, 열고 닫는 그런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암돌저기, 숫돌저기는 여기 문에 이렇게 이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잇는 것 중에 숫돌은 이렇게 뾰족한 거, 암돌은 이렇게 오목한 거,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목걸새는 우리 전통 가옥에 이런 문살 있죠. 그쵸? 요 부분이 배목걸새, 배목이고, 이렇게 고리로 걸어 두는 겁니다. 창문의 배목걸새입니다. 자, 이것들을 크나큰 장돌이, 망치죠. 망치로
딱 의성어 드러내 있죠.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의성어 여기서도 또 쓰이고 음성상징어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통 언어의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따감, 이따금, 하, 너무, 답답할 제면, 때면, 답답할 때면, 여다져,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여닫아 볼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 답답할 때 창문 열고 닫듯이 내 마음의 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고 닫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음속의 비애와 고통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창을 내고자 였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AA, BA 구조.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고운,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런 식으로 AA, BA 구조. 현대시에서는 이렇게 유사한 걸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낙천적, 해학적 모습이다. 자, 많은 문제집에서 이 작품이 해학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음이 난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솔직히 이 작품을 보고 웃지 않았거든요. 나만 안 웃겼나 봐요. 자, 모든 작품에서는 해학적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답한 심정을 창을 낸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주관적으로 변용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감각적 표현으로 생동감을 준다. 특징입니다. 나에서도 음성상징어가 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 그죠? 여러 가지 문의 종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창을 내고자 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을 현대에서 누군가가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전 시가를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네요.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들장기 열장기 고무장기 새살장기 암털적이 수털적이 쌍배목에 걸새를 그나큰 장두리로 뚝딱 다가 이내 작은 가슴에 창내고자.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하죠? 그 옛날 고전 시가를 이렇게 현대에서 노래를 불렀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 답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원도 작자 미상의 댁들아 동난지사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대화체 형식입니다. 자, 누가 대화했는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댁들아 동난지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댁들아 부르고 있죠. 돈호법 쓰였고 동난지사오 상인이 말하는 겁니다. 뭔가 물건을 파는데 동난지사오라고 했습니다. 이 동난지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장수야 내 황후 그 무엇이라 외난다 사자 이랬습니다. 저 장수야 내 황후 너의 물건이 그 무엇이라고 외우니 외치니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손님의 말이겠죠. 장수야 너의 물건이 뭐라고 지금 너 말하고 있는 거니? 그쵸? 너의 물건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니? 그 물건 뭔지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상인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대화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전행 후행, 소아리 8쪽, 대아리 2쪽, 정장이 아스스카는 동난지 사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골내육, 외골내육, 겉은 뼈고 안은 살이다 라는 뜻이네요. 양목이 상천, 두 눈이 하늘을 향해 있다. 전행, 후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다음에 소아리 8쪽, 작은 다리입니다. 다리, 아리. 그게 8개, 8쪽. 그 다음에 대아리 2쪽, 큰 다리가 2개. 큰 다리가 2개. 뭡니까? 개죠. 그쵸? 청장. 진하지 않은 간장입니다. 맑은 간장에 아스슥 하고 소리가 나는 동난지사오 이랬습니다. 자, 이 개의 모양을 다 하나하나 열거했죠. 그쵸? 대화체 쓰였고 열거법 쓰였습니다. 자, 이랬더니 그 손님이 장수야 불렀습니다. 도노. 그렇게 거북이 외지 말고 거북하게 외우지 말고 개젓이라 하렴 이런 뜻입니다. 장수야 뭐 그렇게 어렵게 말하니? 응? 왜 그렇게 사자성어 써가면서 어렵게 말하니? 쉽게 개젓이라 하면 되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북하다라는 직접적인 감정이 드러나고 있죠. 너 그렇게 사자성어 쓰면서 유식한 척 현학적 태도를 보이는 거 나 정말 너무 거북한데? 라고 하면서 개젓이라 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상인의 허장성세, 허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대단히 해학적이다. 해학, 웃음이 난다. 아까 창을 내고자 보다는 훨씬 재밌네요. 그쵸? 해학적이다. 재밌다. 그 다음에 골개미는 그 해학 속에 뼈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찌름이 있는 거죠. 웃기지만 그 안에 뭔가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골개미가 있다. 그 다음에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뭔가 유식한 척하고 똑똑한 척 하면서 뭔가 자기를 높이 해보고 싶어 합니다. 장사꾼이 사자성어 쓰면서 뭔가 공부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말한다. 너의 그런 허세는 나는 싫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허세 부리지 말자라는 교훈도 줍니다. 그래서 해학과 골개미와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덱드라 돈난지사오 작품은 상인의 현학적 태도와 또 허장성세의 태도를 비판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우리 본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상거래 장면을 대화체 형식으로 쓴 사서시조다. 해학적이고 골개적이고 풍자적이고 교훈적이다. 대화체 있었고 도노법 있었고 열거법 다양한 표현이 많이 쓰였죠. 그죠? 다 하나씩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여기서도 또 쓰였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언어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 음성상징어 많이 드러난다. 아스스 감각적 표현, 생동감을 준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한자어로 나열하는 현학적 태도의 개젓장수의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덱드라 동난지사오라는 작품이 유튜브에 만화 영상으로 하나 있는데 아주 재밌게 잘 표현했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참조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덱들의 동난지 사오. 저주양 승하의 황후 김우서시라 외난다 사자. 외골냉. 양목이 상천. 전행후행 소아리 8쪽 대아리 2족. 청장 아스스카난. 동난지 사오. 장수야 하 거북이 외지 말고 개젓이라 하렘은. 자, 여기까지 너무 재밌죠? 어쩜 이렇게 만화로 표현을 잘했는지 감사한 영상이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허풍을 떠는 사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그 시대에도 있었네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마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점. 세 편에 다 나타나야 되겠죠.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자, 인격을 부여해서 쓴 작품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연물에 인격을 넣은 의인화한 작품은 없었던 거 보였습니다. 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자, 가나 다에 다 음성 상징어가 나타났죠. 그렇죠? 생동감을 주었죠. 이게 공통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살펴볼게요. 계절적 배경을 환기시켰다.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 거는 황진이 시에서 동짓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의 대상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라고 했는데, 감정이입한 의인법을 쓴 게 있어요? 의인화한 게, 그쵸? 감정을 이입한 거 없죠. 그쵸? 감정이입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적 어조,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비판의식이 드러난 거 있냐? 명령적 어조, 개저시라 하렴 이렇게 명령했네요. 3번에서. 답원에서 비판의식 드러난 거네요. 그래서 5번은 답원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은 결국 음성 상징어가 드러난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의 식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 이것은 님의 부재다. 맞죠? 화자의 외로움을 느낀다. 맞겠네요. 님의 부재, 외로움 드러납니다. 자, 한어리를 베어내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많이 했죠? 자, 그러면서 임과 함께할 시간을 연장할 의도다. 자, 그렇잖아요. 동짓달 밤에 허리를 잘라가지고 짧은 봄밤에 집어넣겠다, 연장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맞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춘풍이불. 이것은 화자가 님에게 보내려고 새롭게 만든 물건이냐? 새롭게 만든 물건입니까? 이불이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 아니네요. 그 다음에 임과의 재회를 확신합니까? 그렇죠? 재회를 확신한다. 이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서 화자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견디기 힘든 지경임을 알 수가 있다. 맞겠네요. 그쵸?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다져 볼까 한다. 이것은 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쵸? 해소 방법으로 문을 여닫다. 맞죠? 이것은 창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증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서시조는 중인이나 평민의 창작을 참여해서 생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시조는 다른 사서시조의 진술 방법은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잘 생각하면서 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을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나는 창을 내고자 였습니다. 자, 거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일상생활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 일상생활의 실수 있었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복적인 것도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연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의 어리석은 행동. 자, 어리석은 행동? 내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연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였어요? 열거였죠. 그쵸? 연쇄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발음이 있었나? 자, 재미있는 뭔가 발음을 통한 내용도 아니었고 조흥구를 사용했다. 후렴 같은 거 없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라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은 뭘까요? 지금 내가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 마음의 답답함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낸 건 아니죠. 그렇죠? 마음이 답답한 걸 우스꽝스럽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창을 내고 싶다고 말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수다스럽게 소재를 나열하고 상황을 과장하면서 익살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자, 소재 나열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과장적으로 그러면서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될까요? 5번이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다의 구성을 도식화했습니다. 화자 1은 상인이고 화자 2는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화자 1 가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 그쵸? 알아듣기 어려운 말, 동난지 사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니까 손님이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에 되묻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인데, 동난지가 뭔 말인데, 뭘 팔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그것을 설명을 하죠. 대상의 외양과 움직임에 대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그게 개였죠. 자, 그러면서 라에서는 화자가 다시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장수야, 너 그렇게, 어려운 말 쓰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개젓이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쵸? 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다에서는 결국에는 손님의 입장에서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 동일한 시어 반복 아니죠. 그쵸? 동일한 시어 반복하면서 한 거 아니고 공감하지도 않았죠. 비판했잖아요, 상대방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님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장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손님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데? 라고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외양과 움직임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개젓이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공감하지 않고 비판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 수능 문제 하나 가봐야 되겠죠. 그쵸? 수능 문제에서는 다와 같은 작품의 문학상 특징을 설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문학상 특징이기 때문에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그쵸? 사설시조의 특징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주로 중인과 양반들에 의해서 창작되었나? 자, 우리 계속 앞에서 시조에 대한 안내 소개 자료에서도 있었고 말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주로 평민과 그쵸? 아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양반이 주로 사설시조를 창작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1번이 이미 틀렸네요. 자, 2번 그래도 볼게요. 건강함과 발랄함이 잘 나타나 있다. 해학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맞겠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사음보의 율격에서 벗어나 정형화되었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사음보의 율격을 벗어났습니다. 그쵸? 중장에 사음보가 아니라 쭉 2구 이상 길어졌죠. 그래서 정형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장형화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벗어났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적이고 직선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여기서 너 개젓이라고 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창내고자에서는 일상적인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게 사설시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개미와 해양미를 구사하고 있다. 그죠? 웃음 속에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학적인 웃음이 있는 그런 게 사설시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 걸음 더까지 수능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작가 계층을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인생 한 걸음 더라는 부분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허세 있는 사람, 우리
댁들아 동난지사오 이랬던 그 계젖장수의 허세를 좀 봤습니다. 허세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런 사람 주의하자 이런 말을 선생님이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자기를 되게 과장되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자신이 잘난 채 하면서 뭔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허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허세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에 급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세 떠는 사람 있죠. 자기 자신 막 포장하고 과장되게 말하고 뭔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되나라고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허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단히 경계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도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의 유형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여기 그 계젖장수처럼 현학적인 말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한 아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허세극장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모를 수도 있단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아빠,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다고요. 전 꿈이 있어요. 래퍼가 될 거라고요. 지코처럼 멋진 핫한 래퍼요. 래퍼가 된다고 해도 공부를 해야 해. 지금은 하기 싫고 왜 하는지 몰라도 그건 네가 어려서 그래. 세상은 넓어. 넌 도간에 든 쥐야. 우울한 개구리가 아니고요. 그거나. 암튼 네가 커서 래퍼를 하면서 공부까지 하면 일석이조. 꽝 대신 닭이지. 뻥 먹고 알 먹고잖아요. 아빠 나 공부 좀 하세요. 속담을 쓰려면 제대로 쓰던가. 너 이놈 새끼, 아빠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예로부터 자신의 아비를 욕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했어. 누워서 침 뱉기겠죠. 이 아빠 갈수록 태산이네. 녀석, 티끌 모아 태산 아니겠니? 아주 현학적이고 싶어하는 아빠의 모습이었네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다방 오늘 또 수고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